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그죠? 네. 4월 이제 중순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4월 말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4월 달 그리고 5월 달 날씨가 좋은 만큼 아무튼 좀 수익들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되게 좀 미세먼지도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랬는데 뭐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일단 이 종목들도 지금 이제 잘 올라오다가 그 토요일 날 잠깐 미세먼지 꼈던 것처럼 그죠? 종목들도 조금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대선주들이 이제 쉬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매집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대선주 공략하시다가 요즘에 좀 지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급등에 있는 종목들 이제 매수하셨다가 막 음봉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손해가 나셨거나 좀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뭐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정세균 씨 테마주, 오세훈 씨 테마주 다 눌러버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네. 제가 뭐 앞에 있으면은 바카스라도 하나씩 돌릴 텐데, 네. 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카스는 못 돌리겠고요. 물리적으로, 그죠? 네. 제가 바카스보다 더 좋은 네, 기법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선 테마주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 자체가 끝난 게 아닌데 수익이 조금 안 나시면 대부분 또 부정적으로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카스 같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네. 대선주 매집 원리 그리고 이제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녁 방송 특성상 이제 너무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방송은 시간이 뭐 한 50분밖에 안 돼요. 그죠? 8시 10분에 시작해서 뭐 인사 말씀 드리고 뭐 이러다 보면은 한 5분 지나가고 그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러면 5분 지나가고 그죠? 네. 한 40분 정말 많이 해야 50분이니까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녁 방송을 이렇게 짧게밖에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무방만 되니까. 그렇죠? 네. 자, 한 5분 정도 이제 인사 말씀 뭐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다들 들어오셨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 주시고요. 네. 좋아요. 저기 그 유튜브 쪽도 좀 네. 1번 찍으시기 귀찮으시면은 좋아요 누르시면 돼요. 네. 유튜브 쪽은 가끔씩 네. 누르라고 부탁을 해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죠? 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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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플루토스님하고 이제 룰루랄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윌리님, 나망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대선주 매집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지수 얘기부터 잠깐 해드리고 그 얘기를 할게요. 자,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잡아드렸던 시황인데 자, 여러분들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열심히 여기를 돌파해서 뚫어버렸습니다. 자, 왜 뚫었을까요? 잘 보시면 여기 전까지는 캔들도 그냥 되게 조그맸어요. 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용기를 얻었는지 그죠? 갑자기 캔들이 커졌어요. 잘 보시면 캔들이 작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무슨 옛날 그 안테나 뽑듯이 쭉 뽑아버립니다. 지수니까 뭐 상한가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쭉 뽑았어요. 꽤 올라왔죠, 그죠? 네. 언제부터죠? 대충 4월 8일부터. 날짜를 잘 보세요. 네. 애니농률 윤석열 테마주의 이제 새로운 대장주 역할을 했던 파평윤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였던 애니농률 고점이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 한번 대표로 찍어보세요. 며칠이었을까요? 요즘에 갑자기 대선주 여러분들 수익률이 떨어지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 올라가면 재미없을 거라고. 애니농률 고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애니능률 고점 4월 7일 4월 7일입니다. 지수 급등 4월 8일. 이게 우연의 일치 같으세요? 네. 지수가 딱 들어버리니까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 꺾여버리죠.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시고요. 오늘은 번호 좀 찍어볼까요? 이해되세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수 들면 재미없을 거라고. 지수가 오르길 바라지 마시라고. 그죠? 대번 지수 드니까 종목들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애니능률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씨 테마주도 좋아하시죠? 이재명 테마주 보여드릴게요. 누구 볼까요? 토탈소프트? 오케이. 보시죠. 언제예요? 4월 8일, 4월 9일. 하루 이틀 차이죠? 그렇잖아요. 토탈소프트가 왜 급등 나오는 줄 아세요? 윤석열 테마주가 하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긴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지수가 급등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자리에서 확 눌러버린 거예요. 딱 하루 이틀 머리 들고 바로 꺾어버리죠? 왜요? 지수가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테마주나 개별주 위주로 하시면서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지수가 급등하면 대선 테마주 안 가요. 잘.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가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 수익이 언제부터 났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여기서부터 났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지수가 막 하락하는데 우리는 지수 얘기 안 했어요. 종목 판다고 정신없었어요. 수익 나가지고. 지수가 조금 힘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들리니까 대만 안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없었다가 그죠? 거래량 없이 지수가 힘이 없을 때 그때 테마주가 잘 가는 거예요. 지수가 들면서 거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대번 쉬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이게 지수가 왜 올라왔냐면 코스닥에서 이제 그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누구냐면 바이오죠. 코스닥에서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IT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이쪽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꽤 됩니다. 오늘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올라왔는데 반도체가 올라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대요. 아주 뒤늦게 그것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종목은 뭐 두세 개만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테스나.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 아니고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게 8%, 그 다음에 어부 반도체 25%, 거의 상한가 갈 뻔했었죠, 그죠? 이게 크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런 것들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시젠입니다. 시젠이 언제부터 급등했냐면 4월 8일부터 급등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주가 아니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면 전체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따라서 상승을 해요. 그러나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하면 그냥 진단키트 관련주만 급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는 좀 이렇게 업시켜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이 바이오주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못해줘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한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엄마 아니면 진짜 삼촌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우르르 따라갑니다. 근데 시젠은 그 역할을 못해줘요. 엄마 역할을 못해주거든요. 혼자 가는 거예요. 시젠. 이게 4월 8일부터 급등하면서 뭐 한 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에이, 시젠이 뭐라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젠이 여기서 잘 나갈 때 시가총액 어디까지 갔었냐면 2위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요. 그렇죠? 이게 불기둥을 뽑는 거예요. 시젠이 낙폭과대에서 이만큼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그렇죠? 수젠텍이라고 그 뒤에 갔던 거죠. 이것도 이제 급등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오늘 전량 매도했는데 휴마시스. 저희 방에도 진단키트 관련주 하나 있었거든요. 네, 휴마시스예요. 오늘 요거 다 팔아버렸어요. 저기 15,000원 전후에서 14,000원, 15,000원 다 팔아버렸어요. 헤어졌어요. 네. 수익 50에서 60% 났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지수 이만큼 올려놨는데 오늘 반도체까지 약간 거들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아니 대선주 얘기는 하지 또 왜 바이오주 얘기를 하시나요? 바이오주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대선주로 돈이 올지 안 올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 대선주 얘기한 대로 들어왔더니 또 웬 또 바이오 타령? 이러신 분 있어요. 그런데 대선주를 정말 대선주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잘하고 싶으시면 내 거 말고 상대방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화투, 포카, 카드 이런 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거만 보고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못해요. 공감하시죠? 그죠? 내 거만 보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수라니까. 하수 중에 하수죠. 내 거만 보는 사람. 상대방 것도 보면서 해야 돼요. 지금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대선주에서 바이오 쪽으로 돈이 빠진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지금 올라가서 지수까지 끌어올렸다니까요. 그러면 바이오주가 언제 꺾이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단키트인데 이 진단키트가 언제 꺾이는지를 알아야 내가 매집한 대선주가 언제 갈지 알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바이오주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주 얘기하려고 바이오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바이오주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평상시 바이오주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예. 이 얘기 왜 하겠어요? 그거 설명하려. 그쵸? 네. 들으세요. 네. 정신이 번쩍 드시죠? 자, 바이오주가 지금 보세요. 휴마시스를 왜 다 팔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차트는 크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가 어딘데요? 정고점 근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헤어졌어요. 네. 전량 수익 실현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저기 대선주만 하시는 줄 알았죠? 우리 방에서. 네. 진단키트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씩 사놨어요. 다. 네. 대선주만 하면은 피곤해요. 대선주가 안 갈 때는 배가 고프거든요. 네.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딴 것도 하나씩 사놨어요. 네. 하나씩. 네. 오늘 전략매도 해버렸어. 거의 정고점이죠? 이 정도면 됐어요. 저점 대비 지금 5,000원대에서 한 달 동안에 15,000원까지 왔거든요. 뭐예요? 대충 3배 올라왔어요. 이게 여기서 또 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셀트리온이랑 무슨 슈마식스에서 이제 같이 만든 그 진단키트가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로 나와서 뽑은 거예요. 끝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젠, 우두머리가 시젠인데 시젠을 보시죠. 시젠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나올 수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저점 대비 즉 대충 12만원이거든요. 12만원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21만원.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 2배짜리입니다. 이거 반등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지금. 네.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꺾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까지 하냐?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위에는 어디냐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네. 이 위에는 이 엄청난 매물대가 있어요. 얼마나 큰 매물대냐면 제가 그런 비율을 많이 들거든요. 네. 이 매물대가 얼마나 그 세냐면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네. 콘크리트 벽 아시죠? 콘크리트 벽. 한 두께 10m짜리 콘크리트 벽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들 뚫을 수 있겠어요? 한 번에? 내 머리 위에 두께 한 10m짜리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핵미사일이 떨어져도 네, 안 부서지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치고 나갈 수 있겠냐고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죠. 바이오주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을 거고, 코스닥 지수가 꺾이고 바이오주가 꺾이면, 정확하게 진단키트가 꺾이면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요?
다시 대선주로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큰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맨날 세력들 그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가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만 쫓아다니면 정신 없어요. 네, 세력이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고 먼저 가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그게 뭐예요? 선침해, 진정한 선침해죠. 세력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구지?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네. 실력이 빨리 쌓이셔가지고 그런 날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수를 좀 심하게 올려놨는데 과열됐어요. 아까 셀티리온 있죠? 셀티리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힘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네. 이게 지금 전체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통상 코스닥 지수를 저렇게 끌어올린 거는 셀티리온이었거든요. 아니 셀티리온 헬스케어, 셀티리온 제약이었는데 지금은 진단키트가 저러고 있어요. 왜 저럴까요? 진단키트가 왜 저렇게 올라왔냐면 첫 번째, 백신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요. 요즘에 뉴스 틀면은 우리 뭐 거의 막 백신 거지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백신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시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이제 커지니까 세력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 번 더 올린 거죠. 거기다가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되면서 자가 진단키트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네. 그다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 600명, 700명을 넘어섰고, 개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니까 그게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 테마주를 올린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왜 정확하게 올라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누가 꺾였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꺾였어요. 그럼 끝난 걸까요?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잠깐 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대선주 매집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선주 매집은요, 이거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오늘 시간에 요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선주가 매집을 할 때는요, 세력이 들어와서 대선주를 매집을 하겠죠. 그러면 보통 주가가 급등하기 한 3개월 전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통 3개월 전.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3개월 전부터 매집을 해요. 여러분들은 매수한 종목이 막 3일만 안 가도 막 난리가 나시죠? 세력은 3개월 전부터 들어와서 아니면 더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해요. 누가요? 세력들은요. 옛날에 10년 전에 동양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름 바꿨는데 우리가 얘기했었나요? 네. 동양물산이 여기에서 세탁을 이게 그 당시에 대선 테마주 1호였거든요. 거의 1호였어요. 이 종목이 보시면 1년 동안 이만큼을 갑니다. 시작은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했는데 6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2,000원, 2,600원까지 갔으니까 한 4배?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초반에도 이만큼 갔고 이게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 이만큼 이게 2.5배인가 그래요. 수익률로 따지면 150%짜리인가 그런데 이런 시원한 수익 한번 내보고 싶으시죠? 이 급등이 시작하기 전에 잘 보시면 3개월 전에 여기는 12월 달이거든요. 네. 여기는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전쯤에 세력이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해놨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통상 이런다니까요. 옛날엔 좀 점잖았는데 요즘은 좀 심하죠. 네. 쭉 들었다가 눌러놓는 거예요. 이 과정이 보통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재료 딱 붙으면 뽑고 돌리다가 나중에 또 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 차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지금 차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원리. 근데 이제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보통 3개월 걸립니다. 옛날에 그 뭐예요, 저기 지금은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옛날에 세우글로벌이라고 이게 그 대표적인 저기였거든요.
세종시 관련 저기 가덕도 신공항, 뭐 밀양 신공항 옛날에 그 테마주였는데 언제 했어요? 바닥에서 이쪽에서 하잖아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뽑은 게 2월 달이었는데 12월 초부터 2, 3개월 전부터 들어와서 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네. 이게 매집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도 이게 매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닥 매집. 티가 잘 안 나요. 보통 3개월 아니면 2개월 전에도 하는 경우 있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옛날에 그 경제민주화 테마주라고 있었는데 KCS라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크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네. 언제 했어요? 밑바닥에서 보시면 3개월 전쯤에 들어와서 미리 작업을 하죠. 해놓고서 뽑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 비해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 3개월 전에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네, 4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보통 3개월 전쯤에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옛날 차트만 보여드리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최근 거 보여드리죠. 그거 아세요? 기법과 패턴은 거의 싹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제가 왜 맨날 원리를 가르쳐 드린 줄 아세요? 기법이랑 패턴은 싹 바뀌었다니까요. 왜요? 차트 모양도 바뀌었고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법이나 패턴이 싹 다 바뀌었어요. 순환매 규칙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원리를 알면 돼요. 차트 공부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차트가 쉬워요. 맨날 차트에다가 보조 지표, 이평선 그거 해놓고 하면 안 보이거든요. 원리를 알면 보인다니까요. 네. 나중에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네. 맨날 그 얘기하니까요. 자, 최근 걸 볼게요. 최근에 뭘 보면 좋을까요? 이재명 테마주의 에이텍을 한번 볼까요? 에이텍이 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폭락했었죠. 이렇게요. 급락했다가 거리를 조금 실어주면서 쭉 들었다 놨죠. 그리고 나서 갔잖아요. 어디가 매집이겠어요? 급등하기 전에 들었다 놨다 했을 때가 매집 아니겠어요? 자,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급등 시작하기 3개월 전쯤부터 들어와서 뭐예요? 아까 동양물산이랑 KCS랑 그런 것처럼 뭐 했어요? 들었다 놨잖아요. 꾹꾹꾹 누르면서 거래에 쭉 씨발려 버리죠. 네. 이게 바닥 매집입니다. 이거 해놓고서 갑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 방에서 에이텍이 이때 보유 종목이었어요. 저희 방에서도. 그 다음에 한정기술 있죠. 한정기술을 저희 방에서 언제 샀냐면 2월달에 샀다 그랬죠. 그죠? 그때 보여드렸죠. 여기서 사서 여기 3만원 요쯤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네. 다 팔고 끝냈는데 여긴가요? 여기다. 3만원 전에서 다 팔았는데 좀 더 올라왔는데 수익이 그래도 한 70% 났습니다. 네. 만원대 샀으니까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네. 급등하기 전에 잘 보시라니까 뭐 했어요? 급등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그 전에 3개월 전에 뭐 했는데요? 들었다 놨잖아요. 이해가 확 되시죠? 네.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쉽죠? 네. 살짝 들었다 놓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요. 언제 한다고요? 3개월 전에. 보통 3개월 전에 한다고. 자, 그럼 모든 대선주가 그러면 3개월 전에 매집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세력이 재매집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매집을 한번 해서 시세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력이 재매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소리 뭐냐면 한정기술은 지금 최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보수가 정권을 뺏기고 나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거는 최근에 뭐 크게 움직인 적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갔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밑에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올리더라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쭉 급등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과열되면은 누르고 조정을 좀 받죠.
3개월, 6개월 돌리다가 또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즉 여기서 세력이 재매집을 할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아니요. 한 달 전후 걸립니다. 통상 한 달 전후. 재매집일 경우에. 왜냐면 앞에 매물대만 소화해주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 토탈소프트 보시죠. 토탈소프트가 앞에서 작년에 여름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급등을 했었죠, 그죠? 한번 뽑았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거래 조금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들었다 놓은 거. 네. 이것도 매집입니다. 3개월짜리. 거래량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대량 거래를 터뜨려서 시세 분출을 시켰죠, 그죠? 그렇죠? 뽑았어요. 3,000원에 있던 게 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100% 급등을 하고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들어갑니다. 조정을 들어갔는데 7월달에 고점 찍고 11월, 1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시죠? 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하향으로 떨어지던 차트가 갑자기 우상향으로 돌려버리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우하향으로 떨어지던 차트가 우상향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조용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옛날 저기 흥성대원군 아시죠? 흥성대원군이 안 죽으려고 뭐 했어요? 미친 척하고 다녔잖아요. 아무리 역사를 모르셔도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그죠? 네. 흥성대원군이 뭐 했어요? 안 걸리려고 미친 척하고 있었죠. 세력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닌 척. 저희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네. 보름 동안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슬쩍 올라와요. 근데 캔들이 어때요? 못생겼죠?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아닌 척 하거든요. 네. 흥성대원군 아닌 척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척 하다가 상한가 나오기 전날도 보세요. 아닌 척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캔들이 나와요? 올라가다 만 거죠. 그죠? 네. 올라가다 만 거예요. 이런 거 나오는 이거 거래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전날 대비 이런 거 나오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에휴, 뭐 이렇게 힘도 없어 이거.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앞에 고점도 못 제끼니까요. 끝난 거 같은데 그 다음날 상한가 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혹시라도 잡힐까봐. 뭐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재매집을 한 거죠. 기간은 보통 한 달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5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건 재매집이에요. 재매집.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갑자기 갈 때.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재료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막 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최근에 윤석열 씨가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사표를 딱 쓰더니 나가버렸잖아요. 7월 달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사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웅진은 얼떨결에 상한가 나왔어요. 얼떨결 하다가 제가 약간 연기를 좀 해볼게요. 연기를 잘 못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저 연극반 들어가서 1년이라도 좀 할 걸 그랬어요. 네. 이럴 때 좀 활용하게. 네. 아무튼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매집한 거예요. 하다가. 그렇죠? 웅진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없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파평윤씨로. 그러니까 공중에서 매집한 겁니다. 여기서. 웅진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웅진 싱크빅 있었잖아요. 웅진은 이제 마지막에 상한가가 나와버리니까 상한가 나오고 옆에서 보름 정도 돌리다 뽑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랑 똑같이 하고서 갈 줄 알고 샀는데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웅진 싱크빅은 뭐였냐면 웅진 싱크빅을 여기서 추천을 했다니까요. 그때 문자 보내고 보여드렸죠. 단톡방에서 추천했는데 여기서 했어요.
뭐겠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7월 달쯤에 사표를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월 달에 그냥 훅 나가버리니까 3일 만에 나갔어요. 언론에 알려진 지 딱 3일 만에 나갔거든요. 3월 2일 날 뭐 저기 뭐 국민일보인가요? 거기랑 인터뷰한 거 얘기 나오고 3월 3일 날 자기 날짜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3월 3일 날 대구 가가지고 뭐 검수완박인가요? 뭐 그런 얘기 하고 4일 날 사표 쓰고 꽃다발 안고 집에 갔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퇴근하셨잖아요. 그죠? 네. 얼떨결에 들었다 놓은 거예요. 세력이 뭐 하겠어요? 세력이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눌러놓고 매집한 거예요. 거래 쫙 말린 상태에서. 이거는 뭐예요? 갑자기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매집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입니다. 들었다가 눌러놓고 뽑은 거예요. 여기 대비 얼마가 쓸까요? 여기가 대충 2,800원인가 2,800원쯤일걸요? 여기 얼마인데요? 5,000원대까지 갔잖아요. 100%는 못 채웠어요. 상한가가 안 나와서 100%는 못 갔는데 그래도 70% 정도는 갔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갔죠? 그렇죠. 네. 매집을 여기 뒤에서 한 거예요. 급하게. 요즘에 집에서 전기밥솥 다 쓰시죠? 전기밥솥으로 따지면 쾌속 모드. 그쵸? 네. 빨리 하는 거. 네. 쾌속. 그걸로 이제 밥을 지은 거죠. 그렇게 밥을 지으니까 상한가가 안 나오죠. 맞죠? 그죠? 네. 밥을 잘 지어야 되는데 쾌속으로 하니까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쾌속으로 하니까. 네. 별의별 비를 이제는 별의별 비를 다 들어요. 아무튼 일상생활에 이제 이해하기 쉬우신 걸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상한가가 안 나온 겁니다. 빨리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윤석열 테마주도 눌러놨고 이재명 테마주도 눌러놨고 정세훈 씨 테마주도 눌러놨죠. 다 눌러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진단키트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냐면 우선주들이 가는데 대한제당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왜 갔냐면 윤석열 테마주라잖아요. 이게 대한제당도 오늘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 또 했잖아요. 윤석열 테마주랍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 이거 있죠? 여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네. 윤석열 씨가 사표 썼을 때가 이때쯤이죠. 들었다가 놨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놨다가 다시 한번 들었다 놨어요. 윤석열 테마주라고 소문난 거는 여기에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일주일짜리. 일주일 정도 꾹 눌렀다가 오늘 상한가 치면서 나가버립니다. 왜요? 우선주니까. 네. 대형주가 가기도 뭐하고 개별주가 가기도 뭐할 때 그때 잘 가는 게 누구냐면 우선주입니다.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우선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선주마다 우선주가 많이 가는 게 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씩 있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저기 이낙연 씨 테마주에는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있었고요. 윤석열 씨 테마주에는 덕성우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덕성 우선주가 원래는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중간에 배신을 하고 갈아탄 겁니다. 덕성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다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보죠. 네. 남선 알미늄 우선주. 이게 이재명 저기 그 누구예요? 이게 이낙연 씨 테마주 우두머리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10,000원이었는데 50,000원까지 왔어요. 5배. 여기가 10,000원, 여기 50,000원이에요. 대장이었죠? 자, 그랬더니 덕성우가 흉내를 냅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여기였거든요. 저점이 3,000원 초반이고요. 여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20,000원 거의 다 왔을걸요? 네, 거의 20,000원 좀 안 되는군요. 19,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여섯 배 올라온 거죠. 덕성우. 옛날에 황교안 씨 테마주 중에는 성문전자 우선주가 있었고 우선주가 하나씩 있어요. 네. 그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도 우선주가 몇 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인맥주 아직 안 끝났다고. 이제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갑자기 갈 경우에는 웅진싱크빅이나 아니면
지금 보셨던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 같은 차트가 꽤 나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왜 해드릴까요? 갑자기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들이 급등할 때 잘 보시면 되게 못되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세력주를 사시면 사자마자 막 이렇게 막 그 되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정말로 세력주를 원하세요? 대장주 원하세요? 추천할 이제 그런 종목을 사시면은요 수익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 다 아시죠? 대선주가 테마주 중에서 가장 거친 게 대선주거든요. 근데 그 대장주를 추천받으면 수익이 물론 바로바로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주 거칠게 흔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라이브 방송에서 88만원씩 받으면서 회비가 왜 88만원인 줄 아세요? 그 종목 안 털리게 하려고 회원들 확실하게 매수를 시키고 수익 날 때까지 잘 가져가게 하려고 계속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뭔가를 얘기합니다. 왜요? 수익 내드리려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오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했으면 그 다음 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각도를 바꿔서 또 설명하고 계속 설명해요. 왜요? 수익 내드리려고. 그만큼 흔드는 게 심한 거예요. 문자반하고 라이브하고 매수 매도 사인을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내도 라이브 쪽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문자반 회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종목을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못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설명을 충분히 들은 사람과 설명을 못 듣는 사람 차이예요. 그냥 매수 매도 사인 나오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라이브건 문자반이건 수익률이 똑같은데 문자반은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매수 매도 사인을 100% 안 따르고 본인 생각대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반에도 회원 많습니다. 근데 라이브 회원들이 이제 숫자로 따지면 더 많아요. 참고로 라이브 회원의 80%가 직장인이에요. 다 뭐 전업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라이브 회원의 80%가 직장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겠어요? 잘 보유하시게끔 하려고. 수익 날 때까지 잘 들고 가게 하려고. 하루를 들고 있어도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갑자기 들었다 놨다 할 때는 갑자기 제로가 나와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짧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대신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칠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있잖아요. 3개월짜리는 들었다가 천천히 지그시 눌러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렇죠? 시간 많으니까요. 밥도 천천히 지면은 뜸 들이고 하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식사하신 분들 배고프시겠네요. 아무튼 그렇죠? 네, 천천히. 네. 그러면 밥도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잘 가요. 상한가도 잘 나오고요. 점성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쾌속으로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단대 쫓아야 되니까. 물량도 매집해야 돼. 개인들 눈치채면 내쫓아야 돼. 앞에 매물 때도 막 해결해야 돼. 정신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할 거를 일주일 동안 다 끝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못된 음봉이 나옵니다. 이런 음봉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웃습니다. 확실하게 세력이 있구나. 못되게 한다니까요.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털어내려고 더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집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붙잡힐까봐 바로 도망치듯 가버려요. 그 영화나 어디 뭐 TV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경찰한테 쫓기는 범인처럼 정말 빠르게 도망갑니다. 휙 하고 도망갑니다. 네. 그 정도로 빠르게 도망가버려요. 대선주는 선취매를 잘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세력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매수를 하시고 조금만 세력이 이제 흔드는 거 끝날 때까지만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안 쉽죠? 네. 여러분들 그 급등한 테마주들 있죠? 뭐 이재명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나 뭐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대선주 위주로 가니까 이 대선주도 한번 나중에 한번 밑에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쉬웠는지 다 어렵게 봤어요. 다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력이 매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상 3가지만 알려드렸어요. 3개월 전부터 보통 매집을 시작하는데 아까 에이텍 한성기술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재매집을 할 때는 뭐예요?
한 달 정도 전후로 걸린다고 했었죠. 얘로는 이제 토탈 소포트를 들었고, 갑자기 갈 경우에는 옹진 C급이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차 이런 식으로 하고 합니다. 왜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장대 음봉도 꽂아가면서 흔들어요. 왜요? 매집도 해야죠. 개인들 겁도 줘야죠. 매물대도 소화시켜야죠.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이 뽑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왜 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자, 여기서 계속 경고했잖아요. 조심하시라고. 나중에 되게 피곤해질 거라고. 실제로 음봉 떨어지죠. 피곤해질 거란 얘기가 뭐냐면 음봉 떨어질 거란 얘기였어요. 눌러버릴 거라고. 여기에서 이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웅진, 그 다음에 종목을 더 얘기해 볼게요. 웅진, 요즘에 많이 뜬 것들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승일 눌러놨죠. 애니능률도 요즘에도 눌러놨고, 그죠? 웅진도 눌러놨고, 방금 보셨죠? 또 보여드렸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서현, 눌러놨죠. 덕성 눌러져 있죠, 그죠? 자,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아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맨날 물렸다 그러시는데 물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 지난번에 했었는데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물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돈이 묶이는 거예요. 돈이 묶이는 게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묶여버린다고요. 주식으로 돈을 잘 버시려면 내 계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혈액이 잘 돌죠.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돌아서 말 그대로 이제 얼굴 보면 혈색 좋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건강하신 분들한테. 사업이 잘 되는 사업장이나 그런 기업 아니면 그런 가게는 어떨까요? 돈이 잘 돌겠죠. 그렇죠? 식당은요. 손님, 테이블 회전이 잘 되는 데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식 잘 되는 사람은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돈이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돈이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신 분들이 지금 무슨 고민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손절할까? 손절해서 다른 데로 갈까? 버틸까? 냅두면 또 갈 것 같은데 그냥 참을까? 더 살까? 손절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만든 거죠. 물리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묶인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짤을 손절해서 이동할까? 더 살까? 말까? 왜 샀지? 안 살걸? 저거 살걸? 껄껄껄 이럴까? 저럴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걸 너무 이제 크게 요즘에 깨달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좀 있으면 피곤해질 거라고. 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왜 피곤해진다고 했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좀 있으면 피곤해질 거라고. 네. 얼마나 피곤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네. 있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네.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찍으시는데요? 7번은 별로 안 찍으세요. 네. 이해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벌써 9시 다 됐네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았고 손실이 크게 나지도 않았고 좀만 버티면 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괜히 또 들고 있다가 급락 나올 것도 같고, 그렇죠?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돈이 묶여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인들 여기다가 돈 묶이게 해놓고 뭐 한다고요? 딴 거 가잖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핵심이 이거예요. 세력들은 뭐 하고 있게요? 개인들은 이거 쳐다보면서 자,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괜히 샀네 왜 샀지 뭐 손절할까 말까 더 살까 말까 어떡하지 그냥 들고 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금 있는 사람은 이걸 쳐다보면서 뭐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사다 물리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요 뭐 하겠어요? 뭐 각자 다르겠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력은 어디 있을까요? 세력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어요? 저 밑에서 매집하고 있죠. 오늘 제가 왜 이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바카스 얘기하면서 네. 세력이랑 같은 곳을 보세요. 이거 그만 보시고 낮에는 방송할 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종목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밤에만 얘기해요. 밤에만. 낮에는 뭔 얘기하겠어요? 저 밑에서 우리가 매집한 종목을 딱 띄워놓고 제가 이걸 왜 추천했냐면요. 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해요. 사시라고. 사시고 나서 잘 들고 계시라고. 조금 올라오면 자 이건 이제 위치가 여기니까 잘 보시라고. 잘 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예요. 저녁 딱 이제 해가 저물면 저녁 방송에서 뭐예요? 저희 방 종목을 노출을 못하니까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이해되세요? 낮에 방송을 들으면 돈이 벌리고 저녁 방송을 들으면 안 물려요. 그래서 물리지 마시라고요. 세력은 뭐하고 있다고요? 저 밑에서 아까 보여드린 무언가를 붙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딴 데 쳐다보고 있을 때 조용히 여기서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네. 사람이 주식을 하다 보면 실수로 물릴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물리고 또는 묶였을까요? 세력한테 속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력한 그 말 아시죠? 한 번 속으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두 번 속으면 그래도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 착한 사람을 왜 속여요? 그죠? 네.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세 번째부터는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속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거를 또 속았으니까. 맞죠? 네. 이제 그만 속으시고 좀 편안하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네. 자꾸 물리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진짜 무서운 거는 묶이는 겁니다. 피가 안 돌면 신체 어딘가는 썩거나 크게 병이 들죠. 네. 주식 계좌에 돈이 안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병이 생기죠.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답답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승부를 걸죠. 어떻게 해요? 진검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목숨을 거시죠. 어떻게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죠. 차분하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몰빵이나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항상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승부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무리수죠. 네. 무리수 두지 마세요. 네. 항상 잘 참으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세력은 웅진시크빅 현재 자리 관심 없어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가 있어요. 종목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겁니다. 낮에는 여기 얘기하고 밤에는 여기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네. 정의를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원들 네, 이따 재방송 이제 지금 끝날 건데 끝나거든 보유 종목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사서 보유하고 계신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셨죠?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갔다고 또 지수 급락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바이오주하고 진단키트 그 다음에 뭐 지수 대용주 떨어지겠죠? 누가 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테마주가 안 갔으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테마주가 가는 거죠. 왜 걱정하세요? 이제 열심히 매집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차례인데 맞죠? 그죠?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네 그만하고 내일 이어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번 주는 매집 열심히 하시고 이제 지수가 좀 꺾이면 종목들이 이제 바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매집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기 떠있는 종목들 음봉 맞고 막 누워있는 종목들 있죠? 거기 신경 그만 쓰시고요. 세력들은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웅진시크빅 그쵸? 크라운에티홀딩스 우선주 옛날 에이텍 이런 것처럼 토탈소프트처럼 지금 매집하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봄이 다 끝나기 전에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녹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저기 또 제 방송 끝나면 우리 또 황 소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들어가서 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시고 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